자,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73쪽에 손익의 결산정리,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자,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이 진도를 월별로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11, 12월 과정은 사실은 2장을 완전히 이해시켜 드리는 게, 근데 2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뒤로 넘어가서 헷갈릴 만한 거, 중요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왔죠. 그래서 이제 진도가 왔다 갔다 넘어온 이유는 다음 강의를 이제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1월 달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2장에서는 거의 일부만 설명드립니다. 11, 12월에서는 2장을 설명드린 게 핵심이었는데 1월 달부터는 2장은 거의 설명을 안 드려요. 이 순환 과정은. 일부만 설명드리고. 그럼 1월 달에는 어떻게 하는가? 맨 앞에서부터 이제 이론 위주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부터 이론 위주로 쭉 넘어가다가 요 2장은 거의 대부분 건너뛰고 1, 2월에는 뭐를 많이 나가는가? 재무회계가 거의 대부분이 끝이 나요. 일부만 빼고. 재무회계 부분 일부가 제외하고 거의 다 끝이 나요. 그럼 3, 4월에는 어떻게 하는가? 제일 처음에 원가회계를 먼저 나갑니다. 원가회계를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나가는가? 재무회계 부분은 이 책에서 재고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끝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하면 책이 이제 완전히 다 끝이 나죠? 그럼 5, 6월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문제풀이 나가는 거죠.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 책 두께가 만만찮은데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 달에 이만큼 나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다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진도가 편하게 빨리 넘어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손익의 결산 정리 해놓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네요. 손익의 결산 정리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해서 선금액이 얼마인지, 선수액이 얼마인지, 미수액이 얼마인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책이 73페이지 맨 위에 요 그림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자,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시고, 여러분, 선급이 뭐예요? 미리 준 거지요. 미지급이 뭐예요? 아직 못 준 거지요. 결론은 선급이나 미지급은 주는 것과 관련이 있죠. 짝꿍이 무조건 비용입니다. 선급이나 미지급은 무조건 짝꿍이 비용입니다. 짝꿍이란 얘기 뭔 얘기냐고요? 차변에 선급 어쩌고 썼잖아요. 회계는 항상 뭐예요? 거래는 이중성이 있다 그랬죠? 차변에 뭔가를 썼으면 대변에도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선급이나 미지급의 짝꿍은 무조건 비용이고, 반대로 선수는 뭐예요? 미리 받은 거죠. 미수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선수나 미수는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짝꿍이 무조건 수익이라는 것. 동시에, 자, 선급의 의미를 볼까요? 선급의 의미. 자, 들어보세요. 선급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이미 미리 준 거죠. 자, 지금은 결산 정리분계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결산일이 12월 30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결산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미리 준 거야. 언제 줘야 할 것을. 차기에 지급해야 될 것을 단기에 미리 지급했죠. 결론은 내년에 줘야 될 거라면 내년 순이익 계산하는데 써먹어야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땐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거는 내년에 이익 계산할 때 써먹을 비용이다라는 뜻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것.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것. 여러분,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낸다? 뭐라고요? 이연시킨다 그랬죠? 결론은 선급은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회계처리고 선수는 뭐냐? 미리 받은 거죠. 결산일 현재 입장에서 이미 받았죠. 언제 받아야 할 것을, 내년에 받아야 될 것을 단기에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받기는 받았지만 이거 내년에 받아야 할 비용이라면 내년 손익계산에 포함해야죠. 이미 받은 수익 중에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버리는 것, 이미 받은 수익 중에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것. 그래서 우린 수익의 이연이라고 말을 해. 수익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라. 수익의 이연. 자, 미수는 무슨 뜻이에요? 미수. 아직 못 받은 거죠. 결산일 현재 입장에서 판단할 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이거 단기에 받아야 할 비용이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단기에 받아야 할 비용이라면 단기 손익계산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니까 수익을 아직은 못 받았지만 어차피 며칠 있다 받을 거 아니에요? 며칠 있다 받을 거라면 아직 못 받았어도 미리 예상을 해서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서 수익의 예상이라고 말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걸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익의 발생,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 같은 말입니다. 73쪽 그 수익의 예상 나왔잖아요. 수익의 예상 나왔으면 그 아래다 수익의 발생이라고 써야죠. 자, 미지급은 들어보세요. 아직 못 준 거지요. 이거 언제 지급해야 될 걸? 단기. 단기에 지급해야 될 걸 아직 못 줬죠? 아직 못 줬지만 단기에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면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비용을 어차피 며칠 있다가 주기는 줄 거니까, 어차피 며칠 있다 줄 거라면 미리 예상을 해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비용의 예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다른 말로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뭐 전국에 제가 지금 마이크 대고 하는 얘기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저희 촬영하고 있는 게 무크랜드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크랜드가 전에 이름은 옛날엔 랜드스쿨이라고 했었어요. 랜드스쿨은 뭐냐면은 주식회사 유비온의 특정 그 과목을 대한 어떤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TV에 보면은 뭐 가끔 광고하는 데 있죠. 뭐 뻑하면 여기저기 뭐 버스니 전철이니 대한민국에 중앙 이런 학원들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엔 학원이 거의밖에 없는 줄 알아. 광고를 뭐 연간 막 80억, 100억 이렇게 하는 데니까.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되죠. 유비온하고. 유비온이 훨씬 큰 회사지요. 근데 유비온은 전체를 묶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따로 떼서 하다 보니까 특정 과목이 돋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교육기관 중에서 코넥스건 유가증권 시장이건 코스닥이건 등록돼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2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뭐예요? 애들 입시, 그죠? 그리고 이제 유비온 이런 데인데, 이게 잘 나가던 그 운영 방침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잘 나가던 기업에서 사실은 주택관리상 큰 비전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폐강을 없애버리면서 특정 그 학원에서 하는 걸, 제가 여기서 유비원에서 전에도 이제 5년간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일부 학원 걸 그냥 사다 올려도 주택가에선 큰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년간 그런 걸 사서 올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 뭐랄까 좀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살려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 출발한 게 지금 2년째.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얘기하기가 갑자기 뭔 얘기하려다 그랬지? 이거 촬영하다 잊어버렸네. 이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좀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생략. 그 생략, 지금 그 유비온 그 강의를 하면 저 이제 자존심 문제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 저는 무조건 최고가 돼야 되는데, 몇 년 쉬는 사이에 이상하게 그 유비온에서 주택관리사 이쪽 부분이 완전히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3년, 4년만 더 가면은 거의 1, 2위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요거 강의하려다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용어가 막 헷갈려 버렸네. 어쨌든 됐어요. 그거 떠나서 이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손익의 결산 정리란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해서 상급선수 미지급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났네. 반가로 1번에 보고기간 중에 수익의 현금 수입액이나 비용의 현금 지급액 중에서, 즉 이미 주거나 받을 수익 또는 비용 중에서 차기분 내년 거란 얘기죠. 우린 다른 말로 미경과액이라 하래. 차기분 미경과액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인가? 저를 잠깐 볼까요? 미경과 말 뜻은 뭐냐?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줄 때도 안 되는데 미리 줬거나, 아직 받을 때도 안 되는데 미리 받은 것, 그러니까 미경과되었다라 그래. 내년에 주거나 받아야 될 걸 당기에 미리 주거나 받았다. 기간이 되지도 않는데 미리 주거나 받았다. 그래서 차기분, 다른 말로 미경과액이라고 하고요.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은 없었지만, 아직 주거나 받지 못했지만 단기액 발생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다.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시면 여기까지 요 내용을 보고,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 말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야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재무제표는 무조건 발생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기준이라 그랬죠?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모든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만 발생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산 정리를 안 하면
재무제표가 현금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비용은 반드시 결산정리를 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손익의 결산정리란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절차,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절차,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재무제표가 발생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3번 읽었고 4번 손익의 결산 정리는 구체적으로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선급액이 얼마인지, 선수액이 얼마인지, 미수액이 얼마인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 이거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재무제표가 발생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이 뜻이죠.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 진도 나가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욕을 써놓고 제가 진도 나가는 얘기, 아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갑자기 얘기하려다 보니까 계획된 얘기가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런 거야. 지금은요, 옛날에 주택관리사 초기에는요, 모든 학원이 회계 원리를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양이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됐었어요.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수업을 했고,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보강을 했어. 양은 이거의 절반인데 수업은 이거의 3배 이상을 더 나간 거예요. 진도가 충분히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그 주택관리사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학원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학원들이 주 1회로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학원들은 주당 1.5회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장시간 보강을 한다든가.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맞춰서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당 1회를 요구하는 학원은 아예 안 갑니다. 왜? 강의를 해놓고 욕먹을 강의를 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회계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무조건 최고 득점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데 가서 강의해서는 용 빼는 재주 없잖아요. 특별한 재주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학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장시간 보강도 하는 거고, 다만 진도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정도 나가야 될 땅에 지금은 요것만 나가는 거죠. 요거. 나가면서 가서 설명했다 돌아오고, 가서 설명했다 돌아오고, 가서 설명했다 돌아오고, 이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수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2월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재무회계 요거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진도가 다 넘어가지죠. 그리고 3, 4월이 되면은 재고다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들 회계 총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회계 이론적 구조를 또 3, 4월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5, 6월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반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양은 과거의 몇 배인데 수업 시간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회계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은 계십니까? 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분 계시다는 소문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회계 때문에 떨어진 사람 있다?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두 명 과락자가, 최소한 여기는 과락자 없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결석만 안 하고 쫓아오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동영상 뜨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 듣던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들으셔야 돼. 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 만약에 실패를 했다. 다른 강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회계는 다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가소로워. 강의하는 내용이 축보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복습 조금씩만 하세요. 너무 오랜 시간 복습하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복습은 하셔야 돼.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복습을 안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4번까지 읽어봤고 1번 수익의 이연하고 나왔네. 당기에 수취한 수익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차기 손익계산에 포함하기 위해서 당기에 이미 받았지만 이건 내년 손익계산하기 포함하기 위해서 당기 손익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 수익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것, 이걸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익의 이연이란 현금의 유입이 있는 수익에 대해서 선수수익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선수수익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우리는 이걸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디귿, 회계 처리 방법은 현금의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했는가 부채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돼.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좀 죄송스러운 표현 하나. 저를 보세요. 선자, 미자. 여기 본인의 이름이 선자다. 선자씨, 미자다. 미자씨 없어요? 동강 드는 분들 중에 계시네. 근데 사실 이게 선자, 미자가 아니라 선자, 미자니까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선자는요, 얘 복잡해요. 얘는 좀 복잡해. 미자는요, 단순해요. 선자는 복잡, 미자는 단순. 이거 참고, 제가 왜 이 얘기는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얘는 왜 복잡하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보세요. 수입액 중에서 수익의 수입액 중에서 이미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차기분이 포함된 경우 수익의 수입액 중에서 차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계 처리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부채 처리법과 수익 처리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자, 월세를 받았어요. 근데 요 받은 것 중에 일부가 내년 거를 미리 받은 거야. 내년 걸 받았다는 뜻으로 받은 시점에 선수임대료 하고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월세를 받았으니까 그냥 임대료 하고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수익의 수입액 중 차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채 처리법과 수익 처리법으로 구분이 되고, 또 반대로 비용의 지급액 중에서 차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자산 처리법과 비용 처리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의 수입액 중 차기분이 포함됐다, 비용의 지급액 중 차기분이 포함됐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자. 이 회사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라는 얘기인데, 자, 얘날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어떻게 했는가? 보험료
1년분을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가정하면 대답해 주세요. 언제 지급했어요? 몇 년분을? 결론 내년 몇 월 것까지 지급한 거예요? 9월 30일 것까지 지급한 거죠. 주거나 받은 날부터 그 기간 사이에 결산일이 끼어 있어요, 안 끼어 있어요? 끼어 있죠. 차기임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결산일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야. 사이에 결산일이 끼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뭔가 사이에 껴 있으면은 전달하는 과정도 그렇고 막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주거나 받은 날부터 그 기간 사이에 결산일이 껴 있다. 복잡한 애야. 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선급 아니면 선수. 반대로 이런 거는 복잡하지 않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결산일인데 3월 1일 날 예를 들어 이자를 지급했어. 이자를 지급했는데 몇 개월분을 지급했는가? 6개월분을 지급했다고 쳐볼까요? 몇 월까지 지급했는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것까지 지급했죠. 8월 말 것까지 지급했죠. 그 사이에 결산일이 주거나 받은 날부터 그 사이에 결산일이 끼어 있어요, 안 끼어 있어요? 없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이건 회계 처리 방법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복잡, 미자는 단순. 무슨 얘기인지 보면은 알 것이고 뒤로 넘어갑니다. 74쪽 비용의 이연.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이미 준 것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기 손익계산에 포함하려고, 즉 내년 당기 순이익계산할 때 써먹기 위해서 당기 손익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 즉 한마디로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것, 우리는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한다. 비용의 이연이란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 도대체 선급 비용이 얼마일까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처리법 아니면 비용처리법으로 구분된다. 이거죠. 자산처리법 아니면 비용처리법으로 구분된다.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당기의 수익의 예상이라고 나와 있고, 당기에 발생한 수익 중에서 결산일 현재 아직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올해 받아야 될 수익이라면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건 미리 예상을 해서 포함시킨다 해서 수익의 예상이라고 한다. 니은 수익의 예상이란 한마디로 미수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4번 비용의 예상. 당기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서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하는 것, 미리 예상을 해서 포함한다 해서 우리는 이걸 비용의 예상이라고 하고, 니은번에 보니까 비용의 예상이란 결과적으로 미지급 비용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됐어요. 알아들었으면 좋고 못 알아들었으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또 요 얘기에 애초에 출발이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출제위원이 누군지 몰라요. 주택관리사 출제위원이.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 저는 출제위원이 될 수 없죠. 출제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강의하고 있죠. 저서가 있잖아요. 저서가 있는 사람은 출제위원이 안 돼. 왜 그럴까? 전부 내 책에서 다 출제해버리는 걸?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유명한 대학 교수들은 출제위원이 돼요, 못 돼요?
유명한 대학 교수들은 책을 몇 권씩 저술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상되는 출제위원은 누구냐? 그 사람한테 배웠던 대학 교수들이죠. 아직 저서가 없는. 그 중에 하나 제가 예상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상하는 분.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쓴 책은 다 사보거든요. 이상하게 시험 문제 형태가 그분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느낌상 이 사람 제자들이 출제위원회에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분계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론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다만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 답 골라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기 손익 계산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수익의 예상. 2. 수익의 이연. 3. 비용의 예상. 4. 비용의 배분. 5. 비용의 이연. 답은 몇 번이에요? 당기에 지급한 비용을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기 손익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 비용의 이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문제가 고분이 몇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론 설명을 길게 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분계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분계 살펴보도록 하죠.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22번. 22번. 다음 기말 정리상을 분개하시오. 그 중에 1번에 임차료 선금액. 선금액은 다른 말로 미경과액, 다른 말로 차기분입니다. 미리 준 거니까 내년 걸 미리 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났어? 비용처리법 이렇게 났잖아요. 자, 보세요. 1번 비용처리법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차료 계정을 이용하던 것 또는 시산표 같은 데를 보면 보고기간 중에 뭐로 지급했는지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비용처리법이라는 얘기는 지급을 했을 때 임차료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는 얘기야.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자, 아까 소모품의 결산정리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했네. 소모품의 결산정리란 자산처리법에선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대체. 기억하세요? 비용처리법에선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자, 이 회사 임차료 지급했을 때 자산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 중 일부를 자산, 좀 더 구체적으로 선급, 임차료로 대체하는 것,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그리고 자, 대답해 주세요. 여기를 보시고 누가 죽으면서, 비용이 죽으면서, 저 보세요. 다시 누가 없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뭐냐? 자산은 미리 준 걸 말하는 거죠. 미리 준 거니까 내년 거를 의미하는 거야. 차기분. 차기분이나 미경과액이나 같은 말이죠. 자, 거기 임차료 차기분이 얼마라 그랬어요? 10만 원이라 그랬죠? 분계 차변의 선급 임차료 10만 원.
대변의 임차료 10만 원.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경과액. 비용처리법. 비용처리법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이거 지금 요건 시산표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전 시산표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수정전 시산표에 보험료가 들어가겠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용으로 지급했었다. 비용으로 처리했었다고요. 자, 결산 정리해 볼게요. 무슨 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을 어디에다 대체? 자산으로 대체하라 그랬죠?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대체하라는 얘기야? 선급보험료로 대체하라는 얘기죠. 다시 질문. 누가 사라지면서? 비용이 사라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자산이 태어났죠?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요거 미리 준 걸 말하는 거니까 당기분이에요? 차기분이에요? 차기분. 차기분에 해당되는 금액. 미경과액이 얼마라고 났어? 5만 원이라고 났죠? 분계 차별의 선급보험료 5만 원, 대변의 보험료 5만 원. 이렇게 분계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이자 선급액 10만 원 해놓고 무슨 처리법이래? 저를 보세요. 자, 자산처리법이란 얘기는 이자를 지급했을 때 내년 걸 미리 줬다는 뜻으로 선급이자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지급했을 때 선급이자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야. 거기 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얼마래요? 3번 이자 지급액이 얼마래? 30만 원이죠? 자, 결산 정리분계 할게요.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근데 이거 자산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에요? 자산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선급이자를 없애주고. 이 선급이자를 어디에다 대체? 비용으로 대체. 이자 비용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 자, 누가 없어지면서? 자산이 없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비용이 태어났죠?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당기분입니다. 당기분.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당기분이야. 당기분을 우린 다른 말로 경과액이다 또는 발생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당기분을 다른 말로 경과액이다 또는 발생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기로 갔다 올게요. 저기 있죠. 당기분이란 건 뭘 말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자. 당기분이란 거 뭐냐? 언제 지급했어요? 결산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결산일까지 몇 달 경과됐어요? 3달분이죠? 요 3달분이 당기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는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아래 거 볼까요? 언제 지급했어요? 3월 1일. 준 날부터 결산일까지, 준 날부터 결산일까지, 준 날부터 결산일까지 몇 달 경과됐어요? 10달 경과됐죠? 이게 바로 당기분이야. 이게 바로 당기분. 다시 갈게요. 당기분을 다른 말로 경과액 또는 발생액이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 당기분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이자 지급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줬는데 거기 보니까 30만 원 중에서 미리 준 게, 즉 내년 게 얼마래? 들어보세요. 다시 옛날에 얼마 줬는데 30만 원 중에 내년 게 얼마란 얘기는 올해 게 얼마란 얘기야? 분계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 원, 대변의 선급이자 20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됩니다. 자, 선자는 좀 복잡합니다. 왜?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했는가?
자산 처리했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자, 4번 볼까요? 4번 뭐라고 났어요? 세금과 공과 미지급액이 나와 있죠? 얘는 여러분 생각에 단순해 복잡해? 왜요? 회계 처리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자는 단순해. 그럼 볼까요? 이렇게 분개하죠. 보세요.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에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에서 미지급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대변의 미지급이라고 쓰고 동시에 뭐가 미지급되었죠? 세금과 공과가 미지급됐죠? 양쪽에다 세금과 공과만 한 번씩만 더 써주면 돼. 차변에도 세금과 공과, 대변에도 세금과 공과. 얼마가 미지급되었대요? 5만 원이라고 나왔죠? 분계 차변에 세금과 공과 5만 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과 공과 5만 원. (5번) 뭐라고 나왔어요? 수수료 미지급액. 자, 회계 처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미지급의 고향은 어느 변? 대변이죠. 대변에 미지급이라고 써. 동시에 뭐가 미지급되었어요? 양쪽에 수수료를 한 번씩 더 써. 차변에도 수수료, 대변에도 수수료.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 회계상에서는요, 독립적으로 이자 또는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이자와 수수료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붙여줘야 돼요. 남한테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남한테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남한테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 남한테 주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즉 이자와 수수료 뒤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 붙여라. 그러면 여기다가 수익이라고 붙일 것인가 비용이라고 붙일 것인가는 위치를 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짝꿍을 보고 붙이라 그랬죠. 자, 미지급 급자로 끝났죠. 선급이나 미지급처럼 급자로 끝나는 건 짝꿍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비용자를 붙이면 돼.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수수료 10만 원인데 어떤 분은 또 질문 이렇게 한다. 어머, 수수료 뒤에다가 비용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식이라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독립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앞에 뭔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주관식이라면은 미지급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객관식에는 그냥 미지급 수수료라고 나옵니다. 시험에는 확률적으로 이자가 나오지 수수료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자는 수수료 살펴볼 것이기에 요 단원에서는 수수료가 조금 더 많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6번 보겠습니다. 6번 급여 미지급에 5만 원, 급여 미지급에 5만 원. 자,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냥 쓰면 되겠죠? 미지급의 고향은 어느 변? 대변에 미지급이라고 써. 뭐가 미지급 되었어요? 차변에도 급여, 대변에도 급여. 얼마가 미지급 되었어요? 차변에 급여 5만 원, 대변에 미지급 급여 5만 원. 7번 임대료 선수액 10만 원. 기본에 얘 복잡 단순. 복잡하겠죠? 선자 나왔잖아요. 선자가 나왔을 땐 이거야. 받은 시점에 부채 처리했을까 수익 처리했을까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여기서 부채 처리법이래요, 수익 처리법이래요? 수익 처리법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임대료를 받았을 때 그냥
임대료 이렇게 분기를 했다는 얘기겠지.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쪽 갔다 올게요. 비용의 경우 이렇게 말을 했어. 자, 자산처리법에서는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대체,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같은 논리로 여기서는 부채처리법에서는 부채를 없애주고 수익으로 대체, 수익처리법에서는 수익을 없애주고 부채로 대체. 다시 가겠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이거 무슨 처리법? 수익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수익을 없애주고 어디에다 대체? 부채로 대체. 에이 진짜 저쪽 또 갔다 와야지. 대답 안 나오면 뭐 계속 하는 거죠 뭐. 자, 비용의 경우는 자산처리법에서는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대체,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수익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부채처리법에서는 부채를 없애주고 수익으로 대체, 수익처리법에서는 수익을 없애주고 부채로 대체. 다시 갈게요. 자, 이거 무슨 처리법이에요? 수익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수익을 없애주고 어디에다 대체? 부채로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없애주고 임대료를 없애주고 어디에다 대체? 선수 임대료로 대체. 자, 중요한 거 열보세요. 누가 없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부채는 미리 받은 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선수 임대료가 태어났잖아요. 미리 받은 게 얼마일까? 바꾸어 말하면 차기분, 바꾸어 말하면 미경과액을 양쪽에 써주면 됩니다. 자, 임대료의 미경과액, 바꾸어 말하면 임대료의 차기분이 얼마라 그랬어요?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분계 차변의 임대료 10만 원, 대변의 선수 임대료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8번 수수료 선수액 5만 원. 선자 나왔죠? 얘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받은 시점에 수익 처리했나 부채 처리했나 볼까요? 뭐로 처리했대요? 수익 처리법이란 얘기는 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수수료 수익 이렇게 처리했었다는 얘기네요. 자, 결산 정리할게요. 수익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수익을 없애주고 이 수익을 어디에다 대체? 부채로 대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수 수수료 되겠죠. 자, 다시 누가 죽으면서 수익이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으니까 뭐를 계산하는 거야? 선수분을 계산해야죠. 차기분, 바꾸어 말하면 미경과액을 양쪽에 쓰면 되겠지. 차기분, 바꾸어 말하면 미경과액. 차기분, 바꾸어 말하면 미경과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5만 원이라고 나왔나요? 양쪽에 5만 원씩 쓰면 되겠네. 차변의 수수료 수익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수료 5만 원. 9번 이자 수익 미경과액. 미경과액은 다른 말로 차기분을 의미하는 거죠. 내년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이거 안 그려도 되죠. 지금 저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받은 시점에 뭐로 처리했나요? 부채 처리했다는 얘기냐고. 요거요. 옛날에 이자를 받았을 때 선수이자 이렇게 분계를 했었다는 얘기야. 옛날에 이자를 받았을 때 선수이자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선수이자 옛날에 이자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죠? 자, 분계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무슨 처리법이니까 누구를 없애주고 선수이자를 없애주고 이 선수이자를 어디에다 대체? 이자 수익으로 대체하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수익 또는 비용은 새롭게 태어난 수익 또는 비용은 단기분이라 그랬죠? 올해 거 단기분. 자, 옛날에 이자 얼마 받았죠? 30만 원 받았죠? 30만 원 중에서 차기분이 얼마란 얘기는 10만 원이란 얘기는 단기분이 얼마란 얘기야? 차변의 선수이자 2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0만 원입니다. (10번) 임대료 미수액 5만 원.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니까 곧장 쓰면 되겠죠? 미수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미수의 양은 어느 변? 차변. 차변의 미수. 뭐가 미수되었어요? 양쪽에 임대료만 한 번씩 더 써주면 돼. 차변에도 임대료, 대변에도 임대료. 얼마가 미수되었죠? 5만 원이 미수됐나요? 분계 차변의 미수 임대료 5만 원, 대변의 임대료 5만 원. 11번 뭐라고 나왔어요? 수수료 미수액. 단순해요? 복잡해요? 곧장 쓸게. 미수의 고향은 어느 변? 미수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의 미수라고 쓰고 뭐가 미수되었다고요? 양쪽에 수수료 한 번씩만 더 쓰면 되겠죠? 차변에도 수수료, 대변에도 수수료. 그런데 이거 독립적으로 수수료 또는 이자란 말은 없잖아요? 수수료 또는 이자 뒤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 붙여라. 위치를 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짝꿍을 보고 붙여라. 짝꿍 미수가 나왔네요. 미수의 짝꿍은 수익이 되겠죠? 차변의 미수 수수료 10만 원. 대변의 수수료 수익 10만 원. 자, 여기서 제가 제 강의를 이렇게 듣던 분들한테는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월 달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또는 처음 보셨지만 제가 일일이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주택관리사 지금 몇 년째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17년째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 다른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무조건 11월, 12월 강의를 들어라. 이게 더 중요해요. 그분들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 11월, 12월 강의가 약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기초가 없는 분들은 11월, 12월 강의를 듣고 기초가 좋으신 분들은 11월, 12월 강의를 듣고 결론은 뭔 얘기야 이거. 11월, 12월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지금 소원이계 결산정리인데 물론 이것만이 아니겠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머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초에서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미심쩍은 게 있잖아요. 동영상을 몇 번을 통해서 듣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지시면 11월, 12월 강의가 확실한 경우에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떨어질 가능성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 그런데 11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12번부터는 이해를 하는 방식이 틀려요. 따라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지나가겠습니다.